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조금 더울 때 뵙고 지금 이제 가을이 많이 서늘해졌는데 이제 벌써 1년이 됐네요. 글쎄 말이에요. 네, 네. 벌써 가을입니다. 네. 어, 이번에도 이제 새로운 그 메디케어 연중 등록 기간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변화된 게 있는지 네.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변화가 됐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메디케어 기본 보험료가 올해는 170불 10전이었는데요. 내년에는 164불 90전으로 내려갔어요. 인플레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부담이 많이 돼서 정부에서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예, 이렇게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연세 들으신 분들이 내려가는 것도 다 있어? 깜짝 그러니까요. 놀라실 것 네, 어떤 같은데. 분이 인플레인데 내려갔어요?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네. 예, 요것만 내려간 게 아니라요. 그 얼마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수입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높으신 분들은 그 164불 90이 아니라 조금 더 내시거든요. 보험료를. 근데 그 기준도 조금씩 변화가 돼서 조금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정부 측에서 예,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나라 네. 미국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외에 또 다른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가장 큰 변화 또 하나가요. 그 모든 백신은 다 무료인 줄 알고 계셨던 분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대상포진 주사는 그 예방 서비스에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약의 그 레벨이 있거든요. Tier 1, 2, 3, 4, 5 이렇게 하는데 그 대상포진 주사는 좀 비싼 약으로 들어가서 디덕터블이 없는 분들도 47불씩 내셔야 됐었고 디덕터블이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200불이 디덕터블이 있는 플랜이면은 200불 내고 그 다음에 또 디덕터블 내셨어야 되는데 내년에는요 코페이 하나도 없이 무상으로 맞으실 수 있는 플랜들이 여러 개 생겼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체크해 보시고 대상포진을 주사를 맞아야 되는 분들은 내년으로 미루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당뇨 있으신 분들이요. 당뇨 주사를 특히 맞으시는 분들은 수입이 아주 낮은 분 아니면은 초기에는 그래도 좀 저렴해요. 그런데 중간에 보험회사에서 커버해준 액수와 또 내가 낸 액수가 합해져서 4,000불 조금 넘는 액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면은 약값이 좀 비싸지는 그런 레벨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넛 홀이라는 말을 쓰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약값이 그 당뇨 주사 약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부담스러워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2022년에는 몇 회사에서 시니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이라는 데랑 계약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 당뇨 주사가 무조건 한 달에 35불로 이렇게 해서 제공받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 회사가 몇 군데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 회사가 굉장히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에서 당뇨 주사를 한 달에 무조건 35불씩 이렇게 정해져서 제공을 하는데 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뇨 주사를 맞는 분들은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당뇨가 비싼 병이라고 하는 얘기가 네. 그런 주사에서 오는 연유도 있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주사를 맞는데 당뇨 주사에도 회사가 많이 있어요. 주사하기에. 근데 어떤 보험에서는 그 브랜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다 바꿔도 괜찮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거 만약에 바꿔야 되면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예, 그 해당되는 플랜에 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매년마다 플랜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리면, 자,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메디케어는 미국 전역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전역을 간다니까, 같은 증상을 가지고도 여러 병원도 갈 수 있고, 다른 주에 가서도 또 갈 수 있고, 나는 좋지만, 정부 측에서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데 같은 증상에 돈을 계속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페이를 해야 되니까 그 80%가 같은 종목에 나가니까 또 다른 혜택을 또 더 많이 못 받을 수 있고 그런 기회를 놓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또 어떤 검사 있잖아요. 돈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검사를 여러 번 하게 돼도 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006년부터 그 어드밴티지 플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메디케어를
총괄해주는 그런 보험회사를 제가 골라서 내 메디케어를 관리해주세요라는 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돈이 많이 세이브 됩니다. 그래서 그 세이브 된 것을 우리 또 멤버들이 또 나눠서 좀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 게 오리지널 메디케어에는 없는 그 치과라든가 안경이라든가 침이라든가 이런 또 다른 건강 상품이라든가 그런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험회사들은 어떻게 해서 비즈니스가 되냐면 멤버가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런 디자인으로 해서 멤버를 많이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이 이제 멤버를 이제 확보하겠다 그런 디자인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플랜이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그 매년 플랜이 바뀌면서 네. 고객들한테는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보험 회사들이 다 사보험 회사거든요. 근데 그 사보험 회사들이 경쟁을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잖아요. 경쟁을 하려고 하니까 나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점점 좋아지고 요사이는 그래서 직장 보험을 안 하시고 메디케어 보험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아, 네. 그러시군요. 네. 그 플랜이 바뀌는 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알까요? 일반인들은. 그리고 예, 어떤 걸 선택해야지 좋을지. 그렇죠. 맞아요. 그게 플랜이 한 40가지가 넘어요. 지금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한테는 40가지가 네, 많은데 네. 우리 같이 그냥 일반인들한테는요 한 가지 읽기도 힘들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그래서 보험 에이전트들은 6월, 7월 정도 되면은 이제 그 보험을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시험을 보고요. 그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면 그 다음에 플랜마다 이제 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또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어떤 교육은 꼭 해야 되는 거고 어떤 교육은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많이들 이제 하라고 많이 권유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종류를 이제 다 알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손님께 이제 도와드리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거를 다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medicare.gov라고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보실 수는 있지만 그 사이트에도 메디케어 커버리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 비교를 하실 수 있지만 그 자세한 거 있죠. 뭐 치과가 얼마고 뭐가 되고 안 되고 뭐 어떤 건 신경치료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거는 또 안 나오거든요. 그런 건 그 플랜 웹사이트에 또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참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저희가. 네. 네. 이렇게 플랜을 비교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네. 다 못하니까 이렇게 네. 보험 전문인께서 해주시면 좋은데 네. 거기에 PPO 플랜하고 HMO 네. 플랜이 있는 네, 것 네. 같아요. 네. 이 다른 점하고 네. 어떤 점이 좋은지 네, 장단점 좀 예, 알려주세요. 맞아요. 네. 어떤 플랜이 좋다, 어떤 분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플랜이 나한테 적합한가?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퇴직을 하시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또 여기에서도 살지만 타주에서도 또 조금씩 살아보고 이런 거를 좀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한테는 저는 PPO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HMO 플랜은 내 주치의가 나를 책임지고 이제 총괄해서 관리해 주는 거가 있어서 관리를 더 받고 보호도 받고 하지만 타주에 갔을 때는 이머전시나 얼전트 케어밖에 못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뭐 잠깐 여행했을 땐 괜찮지만 몇 개월을 사시고 2달 넘게 있어야 되고 이럴 때는 좀 곤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은 PPO 플랜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타주에 갔을 때는 대신에 아웃 오브 네트워크 프라이스를 내신데 조금 더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 다른 점들을 아신다면, 네, 이렇게 PPO, HMO를 구분해서 선택하실 수 있지만, PPO는 그리고 주치의가 가능하면은 가지고 계시라고 권하지만 사실은 뭐 타주에 가서도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 1차 진료소를 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 주치의가 어베일로 안 할 때는 만약에 뭐 내가 급하게 일요일 날이나 뭐 아니면은 스노우미시 카운티에 사시는데 피어스 카운티로 여행 가니까 친구네 집에 갔는데 갑자기 아픈데 거기에 잘하시는 한국 의사가 1차 진료소로 그 플랜하고 있다 그러면 만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유가 있지만 혜택은 HMO보다 조금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조금 있으면 혜택이 조금 적고 내 비용이 조금 더 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HMO 플랜은 내 주치의가 나를 책임지고 총괄을 해주고 주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더 많은 관리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게
타주에 여행 가셨을 때는 그 동네에 있는 뭐 1차 진료소나 뭐 전문의를 만나셨을 때는 내가 100%를 다 내야 한다는 점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이머전시 응급실이나 얼전트 케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연세가 들어서 여기 워싱턴주가 비가 오고 겨울에 추우니까 예, 네. 뭐 애리조나주에 맞아요. 집을 사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은 꼭 이 보험 네. 계획을 잘 맞아요. 보아서 네. 선택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네, 제 손님 한 분이 마침 네. 그 몇 달 전에 애리조나에 이제 가셨어요. 언니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급하게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너무 이제 마음 상심하셔가지고 응급실을 가셨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어요. 타주에 가도 이제 HMO 플랜이라도 타주에 갔는데 아프면 병원 응급실 갈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수술하면은 이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이런 케이스는 이게 흔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봤더니 그 병원에서 이분은 지금 집으로 못 돌아간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그 승인을 받고 거기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커버가 잘 되셨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셨네. 네, 네.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네. 네, 아주 뭐 나는 하나도 커버가 안 된다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네. 경우에는 바로바로 에이전트한테 연락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같은 카운티에서라도 네. 이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아파트에서 네, 네. 이 아파트에서 저 아파트로 그쵸, 예. 그럴 때도 또 꼭 알려줘야 된다고요. 예, 만약 이제 일단은 그 메일링 애드레스나 이런 그 때문에 같은 카운티에서는 주소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는 당연히 보고하셔야 되고요. 보험회사에도 이제 알려주는 게 좋은데 만약에 카운티를 바꿨어요. 대부분이 이제 잘못 알고 계신 게 워싱턴 주면은 다 똑같은 줄 아세요. 근데 아니에요. 집 코드마다 카운티마다 플랜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손님 몇 분이 벌금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킹 카운티에 사시다가 스노움시 카운티로 이사하셨어요. 근데 전혀 신경을 안 쓰신 거예요. 워싱턴 주고 바로 옆이니까. 그리고 약도 안 드시니까 약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사를 한 3월 달에 하셨는데 그해 이제 10월 달이 돼서 보험을 새로 신청을 했죠. 전혀 그때까지도 몰랐는데 1월 달에 바꾼 보험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벌금 내라고. 그래서 왜 벌금을 내가 내느냐. 난 보험이 있었다는데 당신 보험이 이때부터 캔슬이 됐는데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왜 캔슬이 됐냐. 카운티가 바뀌었고 그 원래 킹 카운티에서 하셨던 보험은 스노우시 카운티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모르셔가지고 평생 벌금을 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평생 벌금을 내야 돼요? 그 이제 3월 달에 이사 갔는데 2달 정도 후에 이제 캔슬이 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5월 달이면은 12월까지 몇 개월이잖아요. 그 몇 개월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평생 벌금 할 수 없이 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집 코드가 바뀌었다든가 또는 뭐 아파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호수가 바뀌어도 일단 어떤 변화가 있으면 에이전트한테 말씀하시면 여기 안내를 해드립니다.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카운티마다 또 플랜 종류가 달라서 조금 인구가 많은 카운티에서는 조금 더 종류가 많아요. 네, 근데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조금 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런 거를 알아서 네. 보험을 선택하기 전에 네. 준비해야 될 게 있나요? 네, 그럼요. 준비사항은 먼저 내 의사가 그 플랜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런데 일단 에이전트 만나실 때 주치의 선생님 그리고 수시로 만나는 전문의 있으시면 그리고 병원 또 약국 그다음에 약 이름들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가시면 참 좋은데요. 어떤 경우에는 주치의 선생님이 올해는 계약을 했다가 내년에는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의도 주셔야 되는데 제 손님 이제 얘인데요. 그분이 어떤 플랜을 하나 골랐어요. 그걸 하고 싶은데 주치의 선생님은 그걸 받아요. 근데 전문의를 만나시는데 전문의 선생님은 그 플랜을 안 받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약국도 마찬가지예요. 약국도 작년에는 그 플랜과 컨트랙이 굉장히 높은 좋은 컨트랙이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레벨이 아니라서 약값이 더 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약국마다도 비용이 다를 수가 있고요. 또 내가 먹는 약 그러니까 부부가 다른 플랜을 해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에 따라. 그럼요. 네, 네. 드시는 약에 따라서 친구가 이거 좋다고 한다고 해서 그냥 좋다는 말만 듣고 하시지 마시고 약을 다 입력을 해보면 다 이제 확인이 될 수 있고 약국도 넣어서 그 약국에서는 이게 플랜이 얼마인지 다른 약국에서는 얼마인지도 비교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워싱턴 주에서도 네. 인구가 많은데 네. 인구가 적은데 이렇게 네. 보험 플랜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그 이사를 가더라도 네. 가장 자신한테 좋은 거를 그쵸. 알으려면 네. 미리 상담을 하는 게 제일 낫겠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이사를 가시면 또 60일 내에 보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0일 안에 에이전트한테 같이 또 의논을 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어저께 제 손님 한 분이 마침 연락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왓컴 카운티에 사시는데 저기 그 키셉 카운티론가 이사를 가는데요. 플랜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플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내를 해드리고 이제 플랜을 세웠죠. 왜냐하면 또 치과가 또 필요하다. 또 어떤 분은 나는 또 침이 더 필요하다. 또 안경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또 이게 선호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또 이사함으로써 더 좋은 혜택을 또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하시면 잘 활용하시면 네, 또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일을 해 주실 때 네.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는 일을 해 주실 때 보람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보람 있는 일들이 있으셨어요? 너무 많은데요. 네. 네. 최근에 두 분이 계신데요. 한 분은 직장 보험이 있는데 메디케어 파트 A, B를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를 그러니까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파트 B는 170불 10전씩을 계속 내셨던 거예요. 직장 보험이 있는데도. 그런데 이제 오셔서 내가 이거를 꼭 해야 되느냐 이래요. 그래서 아니 안 갖고 계셔서도 되는데 가지고 계셨군요. 했더니 그럼 취소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메디케어를 이제 파트 B를 취소를 할 수 있었는데 파트 B를 취소하려고 하다가 혹시 다른 베네핏에 관심이 있습니까? 했더니 관심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분의 수입과 자산을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170불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메디케어를 했을 때와 직장 보험과의 이게 베네핏을 비교를 먼저 해드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주정부에서 도움을 받는다면 파트 B를 유지하고 싶습니까? 했더니 그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트 B 보험료를 안 내는 거를 제가 신청을 해드렸고 그걸 다 승인을 받은 다음에 메디케어를 그냥 무료로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혜택을 다 그대로 받고 그리고 오히려 직장 보험을 캔슬하시겠다 그래요. 직장 보험도 얼마를 내니까. 근데 그동안은 이중으로 내셨잖아요. 지금은 그러니 얼마나 더 힘들어요. 그럼요. 직장 보험비도 이제 안 낼 거고 메디케어 보험비도 이제 안 내실 내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어요. 정말 꼭 필요하죠. 네, 네, 예. 또 한 가지는 네, 뭐가 또 있나요? 한 가지는 그분들은 수입이 이제 부부예요. 이제 근데 2,000불이 조금 넘어요. 근데 당신들은 메디케이드는 뭐 1,000불만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당연히 안 된다 하고 지금까지 계속 170불씩 340불이죠. 그걸 다 내시고 그리고 메디캡을 누가 좋다 그래서 그냥 하셨어요. 그러면은 들어온 인컴에서 그죠? 거기다 내면은 그죠?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2,000불 조금 넘는데 네. 340불씩 나갔죠. 매달. 그리고 메디캡을 하시니까 200불씩 1인당 200불씩 나갔어요. 그리고 약보험을 그 경우에는 따로 해야 되거든요. 그 약보험비도 또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이제 그 유튜브에서 뭘 봤는데 뭐가 메디케이드가 뭐가 우리도 혹시 되냐고 그래서 저를 이제 소식 듣고 오셨는데 당연히 메디케이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게 2,000불 조금 넘는데
정말 그게 그냥 계산하면은요, 그 기준보다 10불인가 높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있어요. 그런 계산할 때는요, 베네핏 계산할 때 자동 디덕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불을 빼줘요. 오. 그래서 20불을 뺐더니 됐네요. 10불인가 조금 몇 불, 10불도 몇 불이 모자라서 자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 해드렸더니 자 170불씩 안 내시죠. 약 보험비 이제 안 내셨어요. 로인캄으로 돼서. 그리고 지난 3개월치도 이제 받으실 거예요. 그것까지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자격이 되니까 로인캄이 돼서 이제 병원비 같은 거를 보조를 조금 병원 자체에서 받는 그 체리티 프로그램에도 거기에 가입을 제가 해드렸더니 1년이 그냥 바로 나왔어요. 그런 메디갭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200불 이제 절약하고 30불씩 내던 거 약값 절약하고 100집에서 이 한 달에 한 800불씩 절약을 하실 수가 그게 어디예요? 그래서 그 몇 불 때문에 이제 이게 됐는데 지금까지 아까운 거는 잊어버리시고 네. 앞으로 이렇게 많이 풍족하게 사실 수 있고 또 이제 제가 하는 김에 제가 예전에 소셜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베이직 푸드도 같이 신청해 드렸더니 요새 500불이 나왔다고 한 달에 500불 더 받고 800불 절약했다고 그래서 요즘- 좋은 플랜도 제가 또 해드려 가지고 네. 네. 아, 정말 한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네. 우리 이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네. 정말 윤택하고 그리고 억울하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네. 지금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네. 들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건강보험과 함께 문의가 있거나 또 잘 모르겠으면 조선영 보험에다 직접 전화하셔서 네.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특별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네, 내년에도 플랜이 굉장히 좋은 플랜이 많아졌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그래서 꼭 확인해 보시고, 네, 이렇게 옮길 수 있으면은요, 12월 7일까지, 내일부터입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바꾸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기간을 놓쳤으면 또는 뭐 내년 1월 달 됐는데 다시 마음이 바뀌었다든가 뭐 그러면은 또 다시 또 한번 기회가 있으니까요. 이 기회에 에이전트 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좋은 플랜 하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청자들은 좋은 도움 받고 네. 우리 보험 전문인 조선용 씨는 굉장히 바빠지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